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경험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죠.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마음이 쉽게 열리고 집까지 초대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의로 시작한 관계가 나중에는 자신의 일상을 잠식하는 경우를 겪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소중한 피난처입니다. 그런 공간에 잘못된 사람을 들이는 순간 내 평온한 일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 후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결국 자신의 공간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집에 절대로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5가지와 집 초대 전 반드시 세워야 할 원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대처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경계를 지킬 수 있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첫 번째,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은 집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바빠집니다. 거실 크기부터 가전제품 브랜드까지 속으로 계산을 시작하죠. 집이 예상보다 좋으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살면 부족할 게 뭐 있겠어, 좋겠다, 편하게 살고. 말은 칭찬 같지만 그 안에는 견제심이 숨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보고 질투를 느낍니다. 우리랑은 다른 애,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두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서열이 정해집니다. 너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집이 평범해 보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요즘엔 잘 안 쓰는 구조인데. 우리 집은 리모델링 할 때 다 바꿨거든. 말투는 자연스럽지만 속마음은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구나. 그럼 조심할 필요 없겠네. 질투든 무시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집이라는 조건을 보고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질투하면 멀어지려 하고 무시하면 함부로 대하려 합니다. 둘 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주거 공간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과 경제 상황을 80% 이상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이 많으면 지적이지만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고 인테리어가 깔끔하면 완벽주의자로 판단하죠. 향초나 소품이 많으면 감성적이지만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즉, 집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신상정보 카드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당신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인 사람이 질투에 불타거나 우습게 보는 눈빛으로 바뀌었다면 그건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라 판사를 모셔온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내 삶은 남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내가 만든 공간이지 당신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확인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인간이라면 현관문에서 인연도 함께 정리하세요. 두 번째는 한 번 와서 눌러 앉으려는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 달라져요. 소파에 다리를 뻗고 리모컨을 자연스럽게 집어들고 심지어
화장실 위치도 묻지 않고 스스로 찾아갑니다. 아, 집이 너무 따뜻해서 가기 싫네요. 제가 자주 와도 괜찮죠? 이런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진심입니다. 나 오늘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무언의 선언인 거죠. 처음에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이 집에 올 때 슬리퍼까지 들고 옵니다. 오늘은 좀 쉬고 가고 싶어요 하더니 소파에 눕고 TV를 켜고 양말까지 벗고 발을 올려놓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냉장고를 엽니다. 뭐 좀 마셔도 되죠 하면서 물 대신 음료수를 꺼내고 심지어 반찬통까지 열어서 맛을 봅니다. 이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생활 침입자가 된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우리 사이에 뭐 어때요? 여기가 제일 편해. 하지만 편안함과 무례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남의 집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당신은 그냥 한 번 초대한 것뿐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무제한 출입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하루 이틀 오던 게 일주일에 3번이 되고 나중에는 매일 오려고 해요. 심지어는 당신보다 먼저 집에 와 있을 기세입니다. 당신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이런 말을 하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나왔네요. 이쯤 되면 손님이 아니라 관리인이 된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초대한 사람은 당신인데 왜 당신이 눈치를 보게 되느냐는 거예요.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고 화가 나는데도 참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생활 침입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침입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 번의 행동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평온은 서서히 깨집니다. 초대는 선물이지 통행증이 아닙니다. 한 번의 친절이 당연한 권리가 된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라 침입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예의나 체면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말하세요. 자주 오시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너는 지키되 경계는 확실하게. 냉장고 열고 소파에 눕고 TV 보는 그 사람. 당신의 일상을 조금씩 점령해가는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더 커지기 전에 관계도 방문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3번째는 입이 너무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 앉자마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순자네 딸이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며 그 집 사위는 원래 문제가 많았어 그런 결혼. 오래 못 가진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처음에는 그냥 동네 소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다가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 경로당 교회 동호회 이런 곳에서는 말이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오늘 한 말이 내일은 소문이 되고 다음 주에는 확정된 사실처럼 퍼지고 한 달 후에는 당신이 직접 한 말처럼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걔가 그러더라고로 시작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모든 내용을 다 퍼뜨려 놓아요. 나는 그냥 들은 얘기만 한 거야. 그 말을 내가 지어냈겠어. 책임은 절대 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이 입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의 이야기로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해요. 누군가를 함께 비판하면서 동맹을 만들고 그 동맹으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옆에 있기만 해도 벌써 공범이 되어버려요. 소문이라는 것은 폭탄이 아니라 가스 같은 거예요. 냄새도 없이 퍼져나가면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게 번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당신의 이름이 함께 섞여 있게 되죠. 실제로 말 많은 사람 때문에 수십 년 살던 동네를 떠나거나
오랫동안 다니던 모임을 그만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좀 하는 사람이었어로 시작됐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말 많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 웃지 마세요. 고개도 끄덕이지 마세요. 맞아요라는 맞장구도 치지 마세요. 당신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 사람의 말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순간 그 내용은 당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평판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말 많은 사람보다 말을 신중히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당신의 평온을 지켜줄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입니다. 형님, 저를 믿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형님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한 거거든요. 이번 달 안에만 가능한 조건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투자 상품, 보험, 건강기능식품, 후원, 기부, 종교 활동. 말은 그럴듯하고 포장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당신 지갑 열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 남한테 이런 말 안 해요.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죠. 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사람이라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오히려 돈 문제가 나오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우정 신뢰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줄 수 있는 대상, 잠재적인 고객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봅니다. 항상 계산기가 먼저 돌아가요. 당신의 나이 사는 곳 집이 본인 소유인지, 월급이나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통장에는 대략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은지, 이미 다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피해 사례의 85% 이상이 지인 소개나 종교 공동체를 통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피해를 당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중요한 건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신이 잃게 되는 것들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실패할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정말 가족같이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형님을 믿고 하는 말이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더욱 안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은 돈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어요. 이익처럼 보이는 것도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당신의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살다 보니까 기댈 곳이 없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누구나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돼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은 손에 온몸의 무게까지 실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피해자이고 항상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이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항상 밤늦게 걸려오고 만나면 항상 무겁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돼요.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고 하면 이런 말이 돌아와요. 저에게는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의 볼모가 된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일 때는 이미 관계가 아니라 감정 착취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 주고받아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만 계속 주고 있다면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도 함께 끌어내린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그 사람의 빈 구멍을 채우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끝없이 흘러나가기만 할 뿐이에요. 결국 지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을 누군가의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게 두지 마세요. 이 5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근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지만 들어온 후에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돈 감정과 평안을 조금씩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줄 알면서도 집에 들이게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정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고마워서 그래도 사람인데 하는 마음 때문에.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정만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해결책 집 초대의 5가지 철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칙은 집은 나만의 신성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심어두는 것입니다. 서진 씨는 3개월 전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윗집 아주머니를 처음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복도에서만 인사 나누던 사이였는데 한 번 차라도 마시자는 말에 초대하게 된 거였어요. 괜찮게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서진 씨 계세요 하면서 하루 걸러 하루씩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 방은 어떻게 꾸몄어요 하면서 안방까지 기웃거리고 어머 이 그릇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찬장까지 열어보려고 해요. 냉장고는 아예 자기 집처럼 열어서 이것저것 꺼내 마시고 심지어 택배 온 것까지 대신 받아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서진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작은 친절이 나중에는 내 공간을 빼앗기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집에 들이기 전에 먼저 이런 인식을 확실히 해둬야 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야. 나는 집에 사람 잘 안 불러. 이런 말을 평소에 자연스럽게 흘려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거절할 때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평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경계 없이 한 초대 한 번이에요. 그때는 그냥 한 번 정도 괜찮겠지 했는데. 하지만 명심하세요. 초대는 한 번이지만 침범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철칙은 초대를 한다면 단 한 번 완벽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민수 씨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지난 봄 동네 도서관 북클럽에서 만난 분이 있었어요. 몇 번 모임에서 얼굴 보고 책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집에는 책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한번 구경하면서 차라도 한 잔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괜찮은 분 같고 분위기도 좋아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민수 씨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쿠키와 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 세팅 창가로 들어오는 자연광에 맞춰 커튼을 조정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까지 준비했어요. 그날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상대방도 집을 나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받으니 괜히 조심스러워지네요. 책도 함부로 만질 수가 없고요. 바로 이겁니다. 단 한 번의 격식 있는 초대는 경계선을 그어주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하지만 과하지 않게, 옷차림은 편안하지만 단정하게, 대화는 따뜻하지만 너무 사적이지 않게, 집안 구경은 거실 정도로만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집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분은 나름의 기준이 확실한 분이구나. 이런 인상을 단 한 번에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번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그 격식과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 또 놀러 가도 되겠네. 지난번에 안방은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가스통 바슐라르는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우주이며 함부로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다. 맞습니다. 격식 있는 초대는 사람을 멀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를 불편함 없이 오래오래 지속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번 제대로 품격 있게, 그 한 번으로 관계의 경계선을 단단하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또 집으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철칙은 정리정돈으로 무언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리 씨는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마다 반드시 전날 밤부터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합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식탁 위 잡다한 것들을 모두 치우고 냉장고 위에 쌓아둔 서류들까지 정리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둡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깔끔한 성격 같아 보이지만 유리 씨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공간이 어수선하면 사람 마음도 느슨해진다고 생각해서요. 이 말이 단순한 청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으로서의 확실한 의식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공간의 분위기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말투도 정중해져요. 반대로 이것저것 어지럽게 널려 있고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슬그머니 편하게 굴려고 합니다. 소파에 발을 올리거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환경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정돈된 공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동이 예의 바르게 변하는 반면 무질서한 공간에서는 사적인 행동과 경계 위반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전달 도구라는 거예요. 식탁 위에 가족 사진 한 장과 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그 공간은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터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편물과 리모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그 공간은 대충 굴어도 되는 곳처럼 여겨지게 되죠. 건축가 루이스 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간은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공간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공간에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 모든 신호는 말보다 먼저 공간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 집에서 점점 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말하기 전에 먼저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이 의도적으로 허용한 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공간의 틈새로 침범이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정리정돈은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경계를 만들고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철칙은 거절의 기술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입니다. 수현 씨는 요즘 주말이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집에서 만날까요?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지만 수현 씨는 속이 답답해져요. 처음 한두 번은 즐거웠는데 매주 반복되다 보니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사교 장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현 씨는 요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우리 다음에는 밖에서 만나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톤은 부드럽게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하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거절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거절이에요.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해서 어물어물하다가 결국 원하지 않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거절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미리 어떻게 말할지 준비해두면 그 순간에 당당하면서도 예의 있게 내 공간을 지킬 수 있어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바로 그 확신이 건강한 경계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철칙은 진정한 관계는 중립적인 공간에서 키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정민 씨는 원래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어요. 친구 생일이면 집에서 파티를 열어주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집으로 불러서 따뜻한 식사 대접을 해주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친절이 당연한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파스타였는데 이번에는 뭘 해줄 거야? 주말마다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춰야 하고 장보기부터 청소까지 온통 남을 위한 준비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결정적으로 냉장고 안반찬까지 숲까지 다른 사람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민 씨는 심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맛집에서, 밖에서만 만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면서도 친밀함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더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집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공간이지 다른 사람의 방문을 준비하느라 바쁜 곳이 아니에요. 진짜 깊은 관계는 반드시 집에 들여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감에서 꽃핀다. 너무 가까우면 질식하고 너무 멀면 소원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여유를 주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그 여유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5가지 철칙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경계는 더더욱 분명해야 해요. 그 경계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사람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내 생활의 리듬을, 내 일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호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경계 설정으로 시작해야 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딱 한 번의 무분별한 허용이 계속되는 무례함을 불러오고 그 무례함은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커져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누구나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초대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작은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감정과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미 잘못된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경계를 다시 세워나가면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 새로운 거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진정한 존중은 적절한 경계선에서 자라나는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만의 집 초대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문을 걸어 잠그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현명함을 기르자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진정한 위로와 행복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조용히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기 전에는 잠깐 멈춰서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내 공간을 존중해 줄 사람일까? 내가 설정한 경계를 인정해 줄 사람일까?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관계일까? 이런 질문들에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고 소중해서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당신 자신이 행복하고 평온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고, 당신이 건강해야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과 진짜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당신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소중한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진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